안녕하세요. 풀포니입니다. 풀포니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풀포니입니다. 풀포니입니다. 푸푸님. 푸푸님 반하시는 것 왜, 왜?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그걸로 우리의 두 번째 메인인 개비어 이제 유경험자 대상으로 좋은 기회가 와서 인터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를 물어봐야 저희가 인사이트를 조금 더 많이 뽑을 수 있을지. 그러면 저희가 위에 했던 가설들을 얘기해보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갔다 와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고 갔다 네. 오고 나서 스토리가 생기면 그거 자체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갔다 와 보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 가설들을 하나하나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 주셨죠. 뭐뭐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다. 그죠? 아니요. 뭐뭐 하는 게 맞아요? 뭐뭐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무경험자. 유경험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보다 저희 회사에서 추천하기로 전문가 인터뷰를 할 때 근데 저희가 전문가 인터뷰가 너무 비싸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는 게 많지만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분들은 그거 앞에 단은 제가 보기엔 이렇고요. 중간 단은 이렇고요. 끝 단은 이런 것 같아요라고 그들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먹잇감을 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약간 진짜 팩트만 솎아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컨설턴트들의 일하기 방식이거든요. 컨설턴트들은 나만의 가설을 세우고 일을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개비어라는 상품은 잘 팔린다. 라고 이미 확정을 지어놓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개비어를 검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설턴트들은. 어, 예. 그러니까 정보를 먼저 찾고 거기서 가설을 뽑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컨설턴트는 빠르게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냥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떠오르는 가설을 일단 그냥 자기가 쓰고 그게 맞는지를 그때부터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좀 컨설턴트랑 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질문할 때 가설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우리 가설은 이런데 맞아? 우리 가설은 이런데 맞아? 그거 아니라면 가설 2는 이런데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어, 그게 더 뭐라 해야 되지? 경제적이긴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완전 경제적 측면인 거죠. 확장성보다는. 제 생각엔 인터뷰 가시기 전에 그분 블로그를 한번 쭉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들어오고 싶네요. 저도 한 번만 혹시, 왜냐면 회사에 있더라도 그냥 잠깐 저 뭐 좀 하겠다 하고 갔다 와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쩔 거야. 근데 그분이 뭔가 또 그런 바이브가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이거 그럼 폴리님이 그냥 느끼기에 어떤지 그냥 맞아요. 그걸 플러스 원을 얘기하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껄끄럽다 싶으면 그냥 폴리님만 다녀오셔도 되고. 그러면 저희가 맞아요. 사인 주면은 저희가 대기 타고 있다가 안 들어가거나 푸푸님은 들어가거나 그럴게요. 푸푸님은 일단은 그 시간에 지금 뭐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아요? 휴가 그날 그 유튜브 편집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 그냥 선약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던 저요? 거 아니었어요? 맞아. 근데 제가 알아요. 그 선약이 있어요. 저 그 전시회 시간대에 가요. 밖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것 28일 같아. 금요일 못 들어올 것 맞으시죠, 같아. 폴리님? 네, 28일 금요일이야. 네네. 바뀌셔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네네. 있으면 아니야, 폴리님만 들어오세요. 제가 그냥 귀찮게 안 할게요. 아니요. 그 들어오시면 좋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3명 된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만 들어가겠다고 그 사람한테 고지를 한 상황이라서 그런 네. 얘기를 한 아, 거죠. 근데 또 그랬다가 다시 번복하는 게 들어온다 사실 이러면은 약간 근데 이건 그냥 아, 번복하는 대기업 거니까. 스타일로 딱딱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막 저희는 외부인한테 메일 보낼 때도 두세 번씩 검수받고 허락받고 히스토리 검색한 다음에 보내기 때문에 그럼 와, 그냥 확인차 당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음, 한 분 더 이렇게 시간이 돼서 뭔가 회의가 들어간다. 끝나거나, 그러니까 외부 일정이 있으신데 음, 이게 빨리 끝나거나 하면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다. 다행히 괜찮으시냐? 그냥 이 정도로 와, 가볍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날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음,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거 저희 얘기하던 거로 이어서 가보자면은, 네, 네. 일단 요거 다녀온 사람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느끼는 유전자를 통해. 이거는 지울게요. 어차피 내용 중복되는 거라서. 안 다녀온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부분 중에 주변의 시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요거랑 저는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니나님이 아까 책에서 하셨던 것처럼 뭔가 동기가 있었는지, 어떤 동기로 어, 그걸 가게 되셨는지. 여러 번 가셨는데, 여러 번 가셨던 분 아니에요? 그분? 아닌가요? 아, 저희가 만나기로 한 음. 사람이요? 네네네. 아니요, 그냥 이렇게 갭이어를 여러 번 간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냥 갭이어를 하게 된 사람? 아, 근데 이제 네. 그게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근데 그거를 되게 링크드인이나 블로그에 좀 인사이트풀하게 잘 올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갭이어 전 여유 자금이랑 먼저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다녀와서 취업이 어려웠는지. 근데 음, 아직 안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갭이어 중인 거죠. ING죠, 지금. 네. 그럼 거기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지도 물어보면 좋겠네요. 음, 지금 이 시점의 고민 같은 것들? 아, 그럼 갭이어 중이면서 약간 과정에서 고민되는 것들. 현재 고민. 현재 갭이어.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회사에서 과연 갭이어를 다녀오시는 분들을 선호할까? 어, 음, 단순히 그냥 약간 지금 지배적인 그런 반응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일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저 근데 되게 좋은 음, 사람 생각났어요, 방금. 그 누구요? 무빙워터라는 분 아세요? 몰라요. 비치카드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아무튼 출근에 나왔던 분이에요. 음. 근데 그 그분이 책을 썼는데 어차피 회사는 망하고 뭐뭐는 못 먹고 우리는 죽는 어차피 회사는 망하고 나는 퇴사하고 그리고 결국엔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네. 갭이어 아닌 갭이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인가 그거를 같이 써가지고 남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네. 그거 하는 김 해서 유튜브에 도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음. 네. 그래서 그분을 근데 네. 인터뷰를 따볼까요? 그분을 뭐 하자고요? 그분의 인터뷰를 따볼까요? 딸 수 있으면 좋죠. 줄 수 있으면 좋죠. 어. 사실 이 사람에게도 저희가 뭐 이 사람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수 다다익선.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니까. 그니까요. 다다익선. 음. 음. 이분한테 제가 이런 거 말했던 부분이랑은 다른 게 그분의 입장은 노동자의 입장이잖아요. 네, 노동자 회사의 입장은 또 맞아. 다를 수 있다. 회사의 입장은 이런 거를 느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저도 왜냐면 그들에게 동기부여해 주기 힘들다. 저도 니나님 의견에 되게 동의해요. 제가 회사 운영하면 그냥 자기 개발보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 뽑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럴 것 맞아. 같아. 제가 너무 요새 약간 에고ист하잖아. 네. 제가 요즘 회사에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지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갭이어 갔던 사람, 스토리 있는 사람을 좋아할 거다, 막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건 같은 노동자인 우리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회사라는 어떤 법인이 그 반응을 막 시장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 반응, 뭐 그런 에세이가 잘 팔리고 이런 것도 다 같은 노동자들이 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냥,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회사 옮기고 나서 진짜 많이 생각이 드는 게 회사에서는 그냥 말 잘 듣고 가스라이팅 하는 대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들링 잘 되는 사람 원하지 않을까? 음, 안 그러면 힘들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그죠. 개별 간다고 해서 그게 핸들링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오해 아닌가? 저희 셋 다 뭔가 핸들링 잘 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저도 되게 재미난 영상 봤던 게 그분 아세요? 유튜브 같은 강의, 막 테드 강의 되게 많이 나오는 무슨 여대 남자 교수인데 되게 네. 되게 잘생기신 분이 있어요. 아시나? 음, 음, 모르겠 몰라요. 아무튼 그 되게 막 인생 강의,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주눅들지 않는 법, 막 이런 거, 숙명여대 교수인가 이런 사람인데, 아, 그거 그 서울여대 서울여대 교수님인가? 김상욱 교수인가 네, 그분이시죠? 그 사람이 한 어떤 강의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1년에서 2년마다 회사 옮기는 사람 절대 안 뽑는다. 나 이거 봤던 것 같아. 갑자기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왠지 그 사람도 깨어있는 편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근데 로열티 있는 사람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뽑아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불안도가 낮은 사람. 음, 음. 어. 음, 왜냐면 왜냐면 위에서, 네, 말씀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위에서도 자기가 조종하기 편한 사람 원하지. 그리고 조종이 근데 편하다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재무회계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불안도가 높으면 불안도를 감내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어떤 재무 규칙 같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불안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서. 그런데 내 아래 직원이 되게 자유분방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리더들한테 엄청난 불안도잖아요. 그 사람들 제가 입장에서 엄청난, 코스트를 쓰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얘 일단 뽑으면 웬만하면 안 나가라는 안정감이 들면 리더들이 편하니까. 아니,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인사이트를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모티베이션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능력 아닌가? 그들도 나에게 능력을 원하면서 그들은 왜 능력을 발휘를 안 하지? 이미 모티베이션을 줘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리소스가 되는 건데, 모티베이션 안 줘도 내 그냥 회사 돈만 나오면 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네. 리더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죠. 모티베이션 안 해줘도 되니까. 진짜 근데 그건 맞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리더여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리더여도 그런 사람 뽑을 것 같아. 그냥 소처럼 일하는 사람 뽑을 막 것 한 같아. 6개월마다 막 힘든 건 없니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월급만 주면 약간 뭐 퇴사할 생각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고용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저도 근데 요즘에 약간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음. 좀 포프님은 약간, 어떠세요? 아, 야, 니나님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근데 요즘 생각이 드는 게, 그냥 회사에서 나를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으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요? 왜요?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회사에서 문제를 찾으니까. 문제를 찾으니까, 아니면 뭐? 문제를 찾고, 아, 그러니까 약간 비전이 많다고. 모티베이션 하기 힘들고, 근데 아, 그렇다고 제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타입은 절대 아닌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야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근을 계속 한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리소스를 많이 쓰는, 뭐 집중도나 이런 걸 많이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저 나름대로의 가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러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냥 시키는 대로 일 잘하고 야근하라고만 하고 음. 하는 사람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근데 내가 그거를 욕하기에는 내가 관리자가 됐을 때 그렇게 생각을 똑같이 안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저는 관리자가 돼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니나님이 겪는 특수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는 그 성과 측정을 하거든요. 성과 측정을 할 때 이제 네, 원어원 같은 거를 해서 너의 개인 성과 측정 막 이런 거를 해요.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 했고 막 그 오전마다 스크럼 해가지고 막 너가 어떤 일 하고 막 이런 걸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알고. 그런 환경이 있으면은 니나님 같은 그런 일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수도 있겠다.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회사 들어가서 처음 겪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오히려 니나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인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거예요. 저희 회사 오면 아마. 실제로도 갈까요? 니나님 같은 포지션에 있는 분이 그리고 회사의 핵심 인재로 손꼽힌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하,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질문지로 돌아가 볼까요? 죄송해요, 너무. 다른 얘기 그래도 자꾸. 저는 뭔가 회사에서 갭이어를 다녀오는 사람들을 선호하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저항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겨내야지 성공할 수 있는 문화다. 우리가 문화로 이걸 꺾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이런 문제는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아마 그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음, 순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힙하고 멋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저,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거를 뭔가 나만의 스토리로 풀어갔을 때 결국엔 승리한다라는 흐름이 되지 저 않을까요, 결국에는?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하려는 분이, 인터뷰를 하려는 분이 HR? 약간 이쪽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갭이어를 다녀오신 분을 더 선호할지,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나눴던 얘기들, 그냥 그 자아라는 그 관념이 약간 싹 있지 않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모티베이션 하는 데는 좀 아까 푸푸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리소스가 더 추가적으로 들긴 하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들어서 그 사람을 뭔가 굉장히 모티베이션을 잘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그거를 많이 그러니까 생산력 있게 완전 뽑아내겠지만 그전에는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그거를 뽑는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지점들을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그런 HR이나 뭐 이런 쪽에 있을 테니까 본인이 뭔가 채용 담당자라면 그런 자아를 찾고 내 그거를 생각하고 내 발전이나 성장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는 사람이 더 괜찮을지 아니면 진짜 시키는 거 잘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신입의 장점이죠. 시키는 일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더 내가 하는 말에 잘 따라와 주고 굉장히 모티베이트 하기 쉽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더 선호되는 것 같은지 본인이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플러스해서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게 신입에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경력은 모르겠어요. 맞아. 경력은 그냥 진짜, 일 잘하는 진짜 게 더 칼, 중요하지. 일 음, 잘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 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경력이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가장 약간 다른 사람들이 그 회사의 사람들이 경계하는 게 이 사람이 경력이라서 일을 대충대충 할지는 않을지. 약간 음, 그런 거 있잖아. 로열티가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죠. 부분에 대해서, 네, 되게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저 그런 회사 거죠. 분들한테도 이거 갭이어 저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네. 갭이어를 회사를 퇴사하고 갭이어를 갔다가 다른 회사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회사를 다니면서 갭이어를 갔다가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음. 이직을 하는 걸로 뭔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 근데 갭이어 가려고 하면은 뭔가
이제 풀 재택 될 수 있는 데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회사에서 그럼 갭이어 가는 동안 무급으로 이제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회사 퇴사하고 갭이어 다녀와서 재취업을 한다라는 그 선택지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지금 말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늘리면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약간 중소기업 이런 데는 퇴사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선택지를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뭐라 해야 되지? 휴직. 휴직을 하고 와라. 맞아, 맞아.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다. 일단 휴직을 하고 이 회사에 있는 상태로 갔다가 와서 생각을 하자. 음, 그거를 선택지로 갔다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니나님도 제안 받으셨었고. 네, 음, 작은 회사였으니까. 근데 저희 회사도 그렇게 휴직 주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희 회사도 그러니까 이름은 회사에 있는데 없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뭔가 대학원 갔다 아니면 뭐 때문에 휴직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 휴직이 끝날 시점쯤에 회사로 복귀할 건지 그만둘 건지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도 그런 게 있구나. 그것도 근데 선택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전 회사를 나올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것도 진짜 괜찮은 선택지 중 하나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갭이어 문화가 정착이 되면 확실히 회사에서 그런 무급 휴가를 주고 회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늘어나면 좋겠네요. 뭔가 회사에 한 그러니까 2년 정도 재직을 하면 3개월 무급 휴직으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음, 근데 그 IT 대기업들은 그런 회사도 좀 있지 않아요? 네, 있기는 한데 저는 많진 한 않아요. 달? 뭐? 한 달. 한 달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 뭐라 하지? 갭이어라고 안 리프레시 휴가. 하고 맞아요, 리프레시 리프레시. 휴가? 음. 근데 그 기간에 다들 이직 준비하시던데. 맞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직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쵸? 네. 그거를 활용하셔서. 약간 갭 모먼트? 음.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디다. 갑디다. 합디다. 갭 모먼트. 근데 갭이어가 힘들면 갭 모먼트도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저도. 그게 사실 안전하긴 하죠. 안전한 여행을 할 수가 있죠. 훨씬 그쵸. 안전한 모험이라. 그것도 물어보면 어때요? 만약에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한 달 정도 그냥 무급 휴직 혹은 막 6개월 정도 그런 걸 했으면은 그거를 선택할 의향이 있었냐? 어, 약간 그런 그것도 거? 좋다. 음. 그리고 그런 것도 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아예 본질적으로 갭이어를 할 때 보험을 들어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 맞아. 그게 우리 진짜 네. 음, 그 이동진 퇴사 영상 알아요? 몰라요. 그 이동진 씨가 파이아키아라는 영상에서 그 퇴사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분 영화 평론가 네, 그분이셔요? 영화평론가, 네, 조선일보에 있다가 퇴사하고 프리랜서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험 들어놓고 퇴사할 거면 왜 퇴사하냐고. 진짜 인생을 아시는 분이다. 진짜. 근데 그건 맞는 것 같긴 해. 제가 딱 들었던 게 지금 제가 인터뷰 하셨던 분이 보험으로 이력서를 쓰고 갔는데 그 얘기가 달라지면 어떡하냐. 음, 그러니까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보험이 아니지 않냐. 음,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깨달았던 게 어느 정도 나는 여기를 떠나도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올 거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죠. 내 인생을 뿌리째 바꿀 거야라는 생각까지는 안 가지고 그를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안전하게 생각했구나. 음. 그게 그러네. 맞는가? 내가 원하는 인생상과 맞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었어요.